미국은 6월부터 기준금리를 현재 5%에서 동결하고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연방은행장들이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 간의 회동이 16일 재개돼 국가 디폴트를 피할 방법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석 에어백이 사상 최대 규모로 리콜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미국민들은 자동차를 평균 12.5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석 달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국경 정책으로 국경에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절반으로 급감했지만 아직도 많이 몰려있어 다시 혼란이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은 6월 회의부터 기준금리를 현재 5%에서 동결하기 시작하고 올해 안에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연방은행장들이 시사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장과 시카고 연방은행장은 금융시장에서 올 연말 불경기가 현실화될 경우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지역은행 불안과 국가부채 올리기 투쟁 등 새 변수들이 나와 금리 정책도 다소 불확실해지고 있지만 상당수 연방은행장들은 앞으로 여러 번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일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8번의 회의 중에서 3번을 개최했고 6월 14일과 7월 26일, 9월 20일, 11월 1일, 12월 13일 등 5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장은 15일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생겼으나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혀 6월 회의부터 금리를 동결하고 수개월간 그 효과를 지켜보는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CNBC는 해석했습니다.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장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더욱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경제가 가벼운 불경기를 겪게 되더라도 적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각의 예측을 일축했습니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장은 나로서는 제1의 우선순위는 물가 잡기라며 올 하반기 옅은 불경기가 오더라도 2024년 내년에도 상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당수 투자자들과 경제 분석가들은 올 하반기 가볍더라도 불경기를 피하기 어려워 연준이 앞으로 남은 5번의 회의에서 11월과 12월에 0.25포인트씩 2번 0.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연방은행장들이 이를 일축한 겁니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장은 반대로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보스틱 연방은행장은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중에서 예상하라면 나는 물가 잡기를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 등 경제 전문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연방은행장들의 시사와 함께 대다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연준이 6월부터 기준금리를 5%에서 동결할 게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5번의 회의에서 몇 번이나 동결할지는 경기지표에 따라 판가름 나겠지만 최소한 4번 또는 5번 동결하게 될 것으로 CNBC는 내다봤습니다. 물가 진정세가 미흡하면 한 번 정도 0.25포인트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오는 11월과 12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미국 경제가 가볍고 짧은 불경기로 극복할 경우 2024년이 한참 견고한 시점으로 늦어질 수 있다고 CNBC는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당 양원 지도부 간의 백악관 5인 회동이 16일 재개돼 실무 협상의 진전을 토대로 국가 디폴트를 피할 해법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에선 양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미사용 자금의 반납과 연방 예산의 연 1% 인상 제한을 몇 년 동안 부과할지 등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어 예산 삭감 규모와 분야에 합의한 후 부채 한도를 올려 국가 디폴트를 피할 방법을 타결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다른 절벽 초읽기에 몰려있는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라는 파국만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워싱턴 정치권의 관행처럼 이른바 엑스데이트 11아워의 치킨 게임에서 핸들을 꽂고 국가 디폴트를 공식으로 피하겠지만은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출구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양당 양원 지도자들과 지난주 금요일에 연기한 백악관 5인 회동을 다시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워싱턴을 출발하기로 돼 있어 16일 회동에서 사실상 결판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우리와 공화당이 모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는 양쪽이 수용 가능한 예산 삭감 분야와 규모, 방법 등에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첫 회동에서 수용을 시사한 미사용 코로나 자금 700억 달러는 반납해 그만큼 정부 예산에서 절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책에 참여하는 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속성으로 진행해주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대 쟁점으로 연방정부 예산을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회계년도분부터 매년 1%씩만 인상하도록 제한을 두는데 공화당은 10년간, 민주당은 2년간 부과하자고 맞서와 중간선인 5년 캡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등 워싱턴 최고 지도자들이 16일 회동에서 개괄적인 합의만 타결지어도 상하원이 문을 여는 일주일 동안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 국가 디폴트부터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해 주거나 연계 처리까지 합의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현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국가 부채 한도를 단기간 올린 다음에 그때까지 구체적인 예산 삭감 협상을 벌여 타결하는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석 에어백이 사상 최대 규모로 리콜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당국이 전체 자동차 에어백을 무려 6,700만 개나 리콜 대상으로 꼽은 데 이어 GM이 자발적으로 해당 에어백을 탑재하고 있는 100만 대를 리콜해 계속 타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운전석 에어백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은 지난 주말 알트사가 제작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납품한 에어백이 터질 때 팽창기에 있는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운전자와 승객들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어 리콜을 권고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리콜을 권고한 알트사의 에어백은 2018년 이전에 제작돼 납품한 것으로 무려 6,700만 개나 됩니다. 6,700만 개나 에어백과 팽창기가 리콜된다면 미국 사상 최대 규모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은 이 에어백 팽창기 금속 파편에 의한 사고로 2009년부터 올 3월 사이에 9건이 보고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자 8년이나 조사를 벌인 끝에 리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혔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에어백이 터질 때 팽창기에 있는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차 안에 있던 운전자나 승객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데 미시간에서 1명이 사망했고 캐나다에서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에어백과 팽창기를 만들어 납품한 알트사는 연방당국의 조사 내용과 리콜 권고를 반박하고 법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사의 에어백을 장착한 GM은 100만 대에 가까운 오래된 차량의 에어백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M이 리콜하기로 결정한 차종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출고된 차량들로 뷰익 앵클레이브, 체비 트레이버스, GMC 아카디아 등입니다. GM은 6월 25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통보를 보낸 다음 무료로 에어백과 팽창기를 교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M 이외에도 리콜이 권고된 차량을 제조한 회사들 중에는 포드 머스탱과 F150 경트럭, 폭스바겐과 아우디, BMW 등이 있습니다.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현대의 엘란트라에서 현대 모비스가 만든 에어백이 터지면서 미국과 비슷한 피해를 낸 것으로 기술했으나 구체적인 리콜 대상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에어백과 팽창기의 리콜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올 1월 현재 자동차를 평균 12.5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석 달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은 고유가, 고금리의 여파에도 승용차보다는 SUV, 트럭을 선호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과 유지비를 더 들이고 있으며 그만큼 더 오래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민들의 자동차 운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내 도로에서는 현재 2억 8,400만 대의 각종 자동차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승용차들이 처음으로 1억대 아래로 떨어진 반면 SUV와 트럭 등은 새로 등록한 차량의 78%나 차지했을 정도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한 해 등록한 전기 차량은 75만 8천 대로 1년 만에 58%나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민들의 자동차 운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CNBC가 15일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가격과 휘발유 가격, 금리 인상 등으로 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있음에도 승용차 대신 더 비싸고 큰 SUV나 트럭을 선호하고 있는 대신 더 오래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1월 현재 자동차를 평균 12.5년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의 12.2년에 비해 3개월 더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차 종별로 보면 승용차는 올 1월 현재 13.6년을 타고 있어 1년 전의 13.1년보다 5개월 길어졌습니다. SUV와 트럭 등은 11.8년을 타고 있어 1년 전의 11.6년보다 2개월 더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2013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해 2022년까지 230만 대가 미국에서 팔렸으며 올 1월 현재 211만 대가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아 평균 3.6년을 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새 차량의 가격은 평균 48,275달러로 1년 전보다 1,744달러, 3.7% 올라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율을 보면 신용점수가 661점에서 780점 사이에는 평균 5.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고유가와 고금리, 차량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대신 더 비싼 스포츠 유틸리티나 트럭을 선호하되 더 오래 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이 타이틀 42 종료 이후 새 국경 정책을 가동함에 따라 국경에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절반으로 급감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몰려 있어 다시 혼란이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하루 10,000명 이상에서 4,000명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국경 주변 양쪽에 15만 명은 좋게 몰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따라 멕시코로 즉각 추방할 수 있었던 타이틀 42 정책이 종료되면서 재현된 국경 대혼란이 고비를 일단 넘긴 것으로 보이나 시한폭탄이 언제든지 터질 위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타이틀 42 종료 직전인 11일을 전후해서는 연사흘 11,000명씩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타이틀 42가 종료되고 타이틀 8에 근거한 새 국경 정책이 가동된 12일에는 국경 체포자들이 6,300명으로 절반으로 급감했고 13일 토요일에는 4,200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요 토론에서 새 국경 정책이 가동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어도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책이 효과를 거둬 국경을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국경 혼란이 곧 다시 악화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경순찰대 고위관리는 미 당국은 국경을 넘으려다가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곧 하루에 다시 12,000명 내지 14,000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 이미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 있어 언제든지 한꺼번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남부 국경에서 멕시코 쪽에 6만 명 이상 움집해 있고 미국 쪽에는 샌디에고, 유마, 엘파소 등지에 수만 명이 몰려 있어 최소한 15만 명은 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 국경 정책에 따라 이들 이민자들에게 CB폰이라는 정부 앱을 통해 미 당국과 예약을 하고 비행기 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 하루 1,000명씩 한 달에 3만 명을 난민 망명 수속 절차를 밟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 입국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 입국을 하는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 들어왔다 해도 난민 망명 신청 자격을 박탈하고 통상적인 추방 절차에 넘길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 절차를 밟으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을 불법 입국 시도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새 국경 정책이 가동되자 불법 입국 시도가 급감했으나 이는 합법 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한 것에 불과한 데다가 새 정책에 분노를 사고 있어 국경 혼란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난민 망명을 간절히 원하는 이민자들에 따르면 CB폰 앱을 다운로드받아 휴대폰에 설치하는 것조차 잦은 에러를 일으켜 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약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이민 법정 스케줄은 이미 2033년까지 10년 이상 꽉 차 있어 합법 절차를 거쳐 미국 내 난민 망명을 허가받기에는 한평생이 걸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